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앞서 잠시 우리 가족 소개를 하자면 우리 가족은 모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일명 박사 출신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우리 남매도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또한 고모 두 분도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어요. 우리 가족이 모두 박사학위를 받은 데에는 학벌을 중시하는 할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학벌에 집착하게 된 이유는 먹고 살기 힘들던 그 시절 장남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큰할아버지만 공부를 가르쳤고 나머지 형제들은 돈을 벌어서 큰할아버지 뒷바라지를 했답니다. 할아버지도 중학교도 못 나오신 채 큰할아버지 뒷바라지를 하셨다고 했으니까요. 가족들의 그런 뒷바라지를 받은 큰할아버지는 대학까지 졸업하셨고 잘 살게 됐지만 동생들을 나몰라라 했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닥치는 대로 돈을 벌었고 비록 배움은 짧았으나 많이 영특하신 편으로 이런저런 공부까지 하시면서 자수성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를 만나서 결혼을 하셨다는데요. 할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분으로 집도 부유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할머니 집안에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을 했는데 크게 성공해서 건물주까지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자식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빠와 고모 두 분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아빠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고모 두 분은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돈 걱정 없이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답니다. 또한 큰고모와 큰고모부는 교수를 하고 계시고 둘째 고모는 사업을 하시는 작은 고모부 회사에서 일을 돕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 할아버지는 더는 여한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당연하다는 듯이 할아버지 덕분에 풍족하게 지냈습니다. 오빠는 공기업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저는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는 항상 돈 걱정 없이 풍족하게 살았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잘 길들여진 채 그 안에서 하루하루 만족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뒤흔들고도 남을 만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 사건은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 과일을 먹던 오빠가 가족들에게 선포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오빠 말이 끝나자마자 엄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말로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아니요, 제대로 들으셨어요.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갑자기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니. 아버지 친구 딸 김 교수랑 소개팅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니. 설마 김 교수랑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니? 엄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봤는데요. 사실 아빠 친구 딸 중에 많지 않은 나이에 교수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로 공부를 하느라 만난 지 한참이 됐지만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랬기에 부모님 소개로 둘이 만났지만 부모님 기대와는 달리 잘 되지 않았고 부모님, 특히나 아빠가 많이 실망을 한 채 오빠를 나무라기도 했는데요. 여자 쪽에서는 오빠가 마음에 든다고 했지만 여느 때와는 다르게 오빠가 단호하게 거절을 했거든요. 그 바람에 한동안 집안에 찬바람이 불기도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5개월쯤이 지났을 무렵 오빠 입에서 놀라운 말이 새어나왔고 엄마가 얼음이 든 채 오빠를 빤히 바라봤어요. 김 교수랑은 그때 좋은 친구로 지내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 교수랑 소개팅하기 전부터 만나고 있던 사람이에요. 뭐? 그럼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김 교수랑 맞선을 봤단 말이야? 그게 얼마나 예의 없는 행동인 줄 잘 알면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엄마가 아빠 눈치를 살피며 버럭했는데요. 이미 마음을 굳혔다는 듯이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어요.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진즉에 말을 했어야지. 대체 왜 그런 거야? 그래서 만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혹시 같은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인 거야? 엄마가 오빠에게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지만 아빠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빠는 오빠가 여자친구를 숨긴 이유를 지레짐작으로 눈치채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엄마와 오빠가 대화를 주고받던 순간에도 아빠는 입을 꾹 다문 채 양미간을 잔뜩 찌푸릴 뿐이었으니까요. 결국 엄마와 저는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아빠, 오빠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빠가 침묵을 깨고 말을 꺼냈어요. 그래서 네가 만나고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대학은 어디 대학을 나왔고? 아빠의 돌직구 질문에 순간 오빠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 했지만 오빠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답했어요. 지금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로 인해 폭풍 전야와도 같은 절대적인 고요가 켜켜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감히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으니까요. 순간 아빠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져 있었고 엄마는 손으로 머리를 짚은 채 쓰러지기 일부 직전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저 또한 얼음이 된 채 침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는데 제 감상으로는 서너 시간이 더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빠가 오랜 침묵을 깨고 입을 떼셨어요.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그러니까 뭘 안다고?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 말인 거냐? 아빠 입에서 박사학위라는 말이 새어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아빠 주변에는 전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뿐이었으니 당연히 오빠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만났으리라 지레 짐작하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빠가 어떤 상황인지 바로 인지할 수 있었기에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침을 꼴깍 삼키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을 보듯 뻔해 보였으니까요. 아빠 물음에 오빠가 선뜻 대답을 못하고 있자 아빠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대답을 못해?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족처럼 박사학위가 있는 건 아닙니다. 대학을 못 나온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대신 자신의 능력을 살려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뿐이고요. 그런데 아버지 말씀은 마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걸로 들리거든요. 그럼 네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말해봐라. 마치 아량을 베푸는 듯한 표정으로 아빠가 다시 물었고 아빠의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오빠가 나지막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방대를 졸업하고 미용 기술을 배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개인샵을 운영하고 있고요. 뭐? 지방대? 너 지금 지방대라고 했냐? 네, 지방대를 졸업하긴 했지만 사람이 착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명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취득했으면서 지방대 나온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아버지, 그동안 소개팅도 많이 해보고 그랬지만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아름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편안해져요. 그동안은 할아버지랑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살았지만 결혼만큼은 중매 결혼이 아닌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하고 싶습니다. 너 말 한 번 잘했다. 할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특히나 네가 우리 집안 장손인데 할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하실 것 같냔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 좀 잘 해주세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지만 절대 안 된다고 하셔서 포기했고 할아버지랑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 살았잖아요. 하지만 결혼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오빠의 모습은 그동안에 고분고분하던 말씨와는 전혀 다른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아빠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나는 절대 결혼 허락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넌 불만이 많다는 듯 말하지만 그동안 편하게 공부하고 살았으면서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아빠가 오빠를 노려보다가는 밖으로 나가버리셨고 엄마가 안절부절 못한 채 오빠를 설득했습니다. 희준아, 갑자기 왜 안 하던 행동을 하고 그래? 그러지 말고 김 교수랑 잘해보는 게 어떻겠니? 어머니, 평생을 함께해야 하는 배우자인데 마음에도 없는 사람과 어떻게 살겠어요. 사실 제 친구 중에도 조건 보고 결혼한 친구들이 많은데 그렇게 결혼한 거 1년도 안 돼서 후회했어요. 저는 결혼만큼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아니어도 어머니는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오빠가 야속하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뚫어져라 바라보자 엄마가 말문이 막힌 듯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오빠에게 물었어요. 너 혹시 엄마 얘기 들은 거니? 엄마가 놀라서 묻자 오빠가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중학교 때 제가 성적이 갑자기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할머니랑 고모 두 분이 어머니 얘기하는 소리 들었어요. 뭐라고 했는데?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자 오빠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제가 어머니 머리를 닮아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사람을 잘 들였어야 하는 거라고 하면서 어머니 학벌에 대해 말하는 거 들었어요. 그랬구나. 하긴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못마땅해 했으니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다 보니 저는 어머니가 저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가 뒷얘기는 잘 못 들은 모양인데 엄마가 박사학위 맞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니? 그럼 너도 아름인가 하는 애한테 박사학위 받으라고 말할 수 있겠어? 어머니만이라도 제 편이 되어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 아버지도 결국 사랑을 택하신 거잖아요. 내가 방금도 말했잖니. 그 사랑을 택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고. 그러니까 니들도 그럴 각오가 아니면 아예 시작도 할 생각하지 마.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할아버지 뜻 절대로 거스를 수 없을 거야. 아니면 미용실 접고 엄마처럼 공부를 시작하라고 하던지. 어머니, 세상이 변했어요. 대체 그 박사가 뭐라고 그러시는 건지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날 오빠의 모습은 그동안 제가 알던 오빠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오빠도 밖으로 나가버렸고 오빠가 나가자마자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는 이해해줄 줄 알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대체 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 희준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긴 하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러면 안 되긴 하지. 엄마가 허공에 대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엄마 말에 따르면 사실 엄마는 처음부터 박사학위를 취득했던 게 아니었다네요. 엄마는 서울에 있는 중하위권 대학을 간신히 들어갔고 졸업을 했다는데요. 평소 공부에 큰 뜻이 없었기에 그다지 상관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도중에 아빠를 만났고 생각지도 못하게 사랑에 빠지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우선 학벌에서부터 아빠와 차이가 많이 났고 그러면서 할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하네요. 그때 생각이 나는 것인지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도 마라. 할아버지가 어찌나 반대를 하시던지 결혼을 못할 것 같았거든. 근데 어떻게 결혼한 거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도 있잖아. 네 아빠가 나랑 무조건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각서를 하나 쓰라고 했잖니. 각서? 무슨 각서? 결혼하고 나서 무조건 공부를 다시 시작하라는 각서지 무슨 각서겠어. 덕분에 학교 다닐 때보다 결혼하고 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했잖아. 어찌나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탈모도 오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겨우겨우 박사학위까지 받은 거야.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린다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결혼을 해야 했던 거야? 네가 아직 콩깍지가 씌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눈에 콩깍지가 씌이니까 보이는 게 없더라니까. 네 할아버지 소원대로 결국 박사학위까지 받았으니 나도 참 대단했던 거지. 엄마의 말에 더욱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할아버지가 학벌에 집착을 하는 줄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일 줄은 정말이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사실 고종사촌 오빠들은 명문대를 졸업하긴 했지만 박사학위까지는 취득하지 않았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잔소리만 조금 하셨을 뿐 더 이상 강요를 하진 않으셨어요.
그랬기에 궁금증이 일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고종사촌 오빠들이 박사학위 안 딴다고 했을 때 할아버지가 별말 없으셨잖아. 근데 엄마한테는 왜 그러신 거야? 그야 할아버지가 옛날 분이시잖아. 고모들은 시집갔으니 고모부 집안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거지. 암튼 할아버지 하시면 난리 치실 텐데 희준이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엄마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오빠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엄마가 앉혀놓고 물었어요. 그럼 너는 무조건 아름인가 걔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름이가 아니면 절대 결혼할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도와주세요. 희준아, 이건 엄마가 도와주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야. 할아버지 성격 잘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해? 두 분도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반대하셨지만 결국 결혼하셨잖아요. 오빠가 간절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자 엄마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럼 아름이도 엄마처럼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지 물어보던지. 엄마는 아빠랑 결혼하느라 가학서까지 쓰고 공부했어. 그럴 각오가 되어 있냐 그 말이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걸 강요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암튼 저는 무조건 아름이랑 결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어머니도 아름이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아름이같이 배려심 많고 밝은 사람 찾아보기 힘들단 말이에요. 아름이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한번 가보시면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오빠가 방으로 들어갔다 나오더니 엄마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아름이 명함이니까 한 번만 다녀와 보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보고 여길 가보라는 말이야? 나 혼자 여기를 어떻게 가니? 혼자 가기 그러면 민주랑 같이 가시면 되잖아요. 갑자기 오빠가 저를 거론했기에 제가 놀란 제 입을 뗐어요. 왜 나까지 끌어들이고 그래? 민주 네가 엄마 모시고 한번 다녀와봐. 오빠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부탁인데 들어줄 거지? 순간 웬일인지 오빠가 불쌍하고 애처로워 보였기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며칠 뒤 엄마가 입을 뗐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미용실에 다녀왔으면 하는데 같이 가줄 거지? 토요일 날? 알았어, 그럴게. 제가 눈치를 살피며 대답하고 있자 거실에 앉아 계시던 아빠가 고개를 돌려 물었습니다. 미용실을 가다니? 희준이가 한번 다녀와달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민주랑 같이 가볼까 해. 그러니까 아름인가 걔가 하는 미용실에 가보겠다는 거야? 주소는 알고 있고? 그때 희준이가 명함 줘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보고 찾아가야지. 뭐? 명함까지 줬단 말이야? 그 명함 어딨는데? 거기 거실 탁자 밑에 봐봐. 거기 있을 거야. 암튼 민주랑 내가 한번 다녀와 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다녀와서 뭘 어쩔 생각인데? 그냥 무조건 반대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반대를 하더라도 구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 되겠어? 엄마가 근심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말을 하자 아빠도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고 다만 아빠가 명함만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몇 시에 갈 거냐고 물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빠가 왜 명함을 그리도 뚫어져라 바라보는지 잘 알지 못했는데요. 그 주 토요일 날 오빠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갔다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당시 미용실 내부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오빠 여자친구 어머니까지 와 계신 상황이었고 고모 두 분이 팔까지 걷어붙인 채 두 사람에게 막말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뿐만 아니라 엄마도 잘못 본 것이 아닌가 싶어 눈을 몇 번이나 비비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미용실 안에서는 큰 고모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왔어요. 암튼 다 필요 없고 우리 희준이랑 당장 헤어져. 지방대 나와서 미용실이나 하고 있으면서 어디서 가면 미국 명문대 박사학위까지 받은 우리 조카를 넘보길. 너 혹시 우리 희준이 돈 보고 꼬셨니? 우리 집안에선 절대로 너 같은 며느리 볼 생각 없으니까 당장 우리 희준이랑 헤어져. 그건 저한테 말씀하실 게 아니라 희준 씨와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지. 순수히 물러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 근데 잘 들어. 만약 우리 희준이랑 안 헤어지면 우리가 맨날 여기 찾아와서 미용실 문 닫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네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네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넌 우리 희준이랑 결혼 못해. 어디 미용실이나 하는 게 우리 희준이를 넘봐. 큰 고모가 삿대질까지 하면서 몰아붙이다가는 우리를 발견하고 반갑다는 듯이 말을 꺼냈습니다. 마침 언니랑 민주도 왔네. 언니, 우리가 먼저 와서 알아듣게 말하고 있었어요. 아니, 고모들이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오늘 언니가 미용실 갈 거라고 하면서 마음 약한 언니 힘들어할 수도 있으니까 오빠가 도와주라고 했으니까 왔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서 이러는 건 아니죠.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언니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하면 제가 희준이랑 헤어질 것 같아요. 아까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절대 못 헤어진다고 하는 소리 들었죠. 이럴 때일수록 더 강하게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언니는 그냥 보고만 있어요. 큰 고모가 다시 오빠 여자친구를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암튼 너 당장 우리 희준이랑 헤어져. 우리 희준이가 교수랑 맞선을 보는 수준인데 너처럼 미용실이 나는 사람이 가당키나 해? 이런 건 네가 양심껏 거절을 했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암튼 없는 것들일수록 끝까지 엉겨붙는다니까. 저기요. 그쪽 조카만큼이나 우리 딸도 귀한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솔직히 희준이가 먼저 우리 딸 좋다고 쫓아다닌 건데 왜 여기 와서 이러는 겁니까? 그쪽도 그래요. 딸이 헛물게 하고 있으면 엄마라는 사람이 뜯어 말렸어야지. 그쪽 딸이 우리 희준이랑 결혼하게 되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 안 말리고 있는 거잖아. 자식들한테 해준 것도 별로 없으면서 어떡하든 자식한테 들러붙어 살려고 하고 이래서 흙수저 부모들이 문제라니까. 평소 큰고모는 어디 가서나 고상한 척을 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날 큰고모 행동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큰고모를 말리기 위해 몸을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순간 엄마가 먼저 외쳤습니다. 고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희준이랑 헤어지라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지금 고모 모습이 참 천박해 보인다는 거 알기나 해요? 뭐라고요? 언니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사람 행동입니까?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괜히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다 희준이를 위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희준이를 위한 거예요? 희준이 앞길 막는 행동이지. 평소 온순하기만 하던 엄마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기에 저도 움찔한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요. 고모가 엄마를 향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언니가 이러니까 오빠가 우리 보고 가보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왜요? 쟤를 보니까 언니 예전 모습이 떠올라서 갑자기 제가 치근해 보이는 거예요? 고모, 우리 엄마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고모야말로 지식인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면서 지금 하는 모습은 천박해 보이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뭐야, 어른들끼리 대화하는데 네가 왜 끼어들어? 고모가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하셨잖아요. 우리 엄마한테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저분한테도 당장 사과하세요. 제가 오빠 여자친구 어머니를 가리키고 있자 고모가 헛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쳤니? 내가 왜 사과를 해? 이제 보니 고모야말로 미개인 같네요. 언니 지금 뭐라고 했어요? 미개인 같다고요. 앞뒤 상황을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적어도 아름이가 어떤 사람인지는 확인을 해봤어야죠. 지방대 나와서 미용실이나 하고 있다는데 확인을 해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고모는 미용실에서 머리 안 해요? 저번엔 또 미용실에서 50만 원도 넘는 머리 해놓고는 잘됐다고 자랑한 거 잊었어요? 그러면서 미용실하는 사람을 무시해요? 고모는 박사학위까지 있는 사람이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는 말도 못 들어봤어요? 저는 오늘 고모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요. 고모가 가족이라는 게 너무너무 창피하네요. 그 순간 엄마 얼굴이 치욕스러움에 새빨갛게 변해 있었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오히려 놀랐다는 듯이 고모가 반격을 가했고요. 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나한테 그렇게 말하고 감당할 자신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감당은 무슨 감당을 해요? 언니가 이런 거 아버지랑 오빠가 알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랑 오빠가 언니 편 들어줄 것 같아요? 언니야말로 분수도 모르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글쎄요. 만약 아버님이랑 그이도 고모가 한 행동을 옹호한다면 저도 더 이상 그이랑 같이 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오빠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고모처럼 사람 멸시하는 그런 사람을 옹호하는 남편이랑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당장 나가세요. 알겠어요. 한번 두고 보자고요. 큰 고모가 미용실을 나가자 작은 고모도 안절부절 못한 채 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나가자마자 엄마가 오빠 여자친구와 어머니에게 허리 숙여 사과를 드렸습니다. 소란을 피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가 진심을 담아 사과를 드리자 오빠 여자친구 어머니 눈에 괴어있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혼자 자식 키우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자부하고 살았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부족하긴요. 이건 순전히 우리 가족들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부디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아름씨, 정말 미안해요. 나도 희준이 고모들이 찾아와서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내가 할 말이 없네요. 엄마가 다시 한번 허리 숙여 사과를 드렸기에 저도 따라서 사과를 했는데요. 오빠 여자친구 어머니가 엄마 손을 잡으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제 딸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못되긴요. 오히려 혼자 힘으로 이렇게 시합까지 냈는데 훌륭하고 잘 컸다는 소리를 들어야 맞는 거죠. 따님을 참 훌륭하게 잘 키우셨습니다. 엄마 말에 오빠 여자친구 어머니가 엄마 손을 잡고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그곳을 나왔는데요. 집으로 돌아가던 중 제가 걱정스레 말을 꺼냈어요. 엄마, 근데 고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께 다 일렀을 텐데 어떡해? 어떡하긴 뭘 어떡해. 할아버지 성격에 난리치실 것 같으니까 그렇지. 만약 이 와중에 고모 편을 들면 나도 가만 안 있을 테니까 신경 쓸 거 없어. 그나저나 아까 엄마가 녹음하라고 한 건 다 녹음한 거지? 당연하지. 다행히 소란스러워서 다들 눈치 못 챈 것 같았어. 근데 갑자기 녹음 왜 하라고 한 거야? 사람 말이라는 게 옮겨 다니다 보면 와전되기 마련이잖아. 그러니 할아버지가 부르시면 가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두고 판단하시라고 해야 할 거 아냐. 분명 고모는 고모 입장에서만 말을 했을 텐데 직접 들려드리고 판단하시게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랬지. 하긴 고모 성격에 가자마자 엄마가 미개인이라고 했다는 말부터 꺼낼 것 같긴 해. 근데 아까 보니까 엄마 진짜 멋지더라? 사람들 앞에서 집안 싸움이 난마당에 멋지긴 참도 멋지겠다. 난 창피해서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리는구만. 그래도 완전 멋졌어. 엄마가 내 엄마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제가 애교를 부려대자 그제서야 엄마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우리는 본가로 갔어요. 역시나 고모 말을 들었던 것인지 할머니 할아버지 표정이 말이 아니었고 고모는 옆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한테 듣자 하니 애미 네가 우리 딸 보고 미개인이다 뭐다 그랬다는데 그게 사실이야? 어머님 아버님, 제가 말실수한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향해 사과를 드리자마자 고모가 기다렸다는 듯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아까처럼 한번 그렇게 해봐요. 엄마 아버지 앞에서도 눈을 부릅뜨고 미개인이라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애미가 말하고 있으니까 넌 가만히 좀 있어봐. 할머니가 큰 고모를 말렸고 엄마가 다시 입을 뗐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애들 아빠랑 결혼한다고 인사드리러 왔을 때 아버님 어머니께서 제게 막말을 하시거나 무작정 헤어지라고 하셨다면 저는 애들 아빠랑 결혼 생각 접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님께서 제 인성이 착하다고 하시면서 결혼을 허락하신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 또한 어머님 아버님 인품을 한눈에 알아봤던지라 박사학위까지 받겠다는 각서를 쓰라는 말씀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드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믿어주셨기에 그 힘들던 공부를 끝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 두 분에게 저는 거짓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서 오늘 있었던 일 전부 녹음해서 가지고 왔으니 잘잘못은 현명하신 두 분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일을 애미가 전부 녹음해 왔다는 말이지? 네, 민주가 다 녹음했습니다. 민주야, 그 녹음한 것 좀 들어봐라. 할머니 말씀에 제가 재생을 시키자 고모의 막말이 터져 나왔고 내내 침묵을 유지하고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입을 떼셨어요. 애미 말처럼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니구만. 어떻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교수가 이따위로 행동을 할 수가 있어? 그게 그런 사람들은 좋게 말하면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라니? 그럼 네 눈에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나도 그렇게 보인다는 말이구나.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된 게 더 무식해졌네. 나처럼 무시당하지 말고 살라고 가르쳐놨더니만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니구만. 당장 애미한테 사과하지 않고 뭐하고 있어? 나한테 미개인이라고 했는데 사과를 하라고요?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당장 애미한테 사과하고 당신은 내일 딸들 데리고 미용실 가서 사과드리고 와. 아주 그냥 집안 망신을 다 시키고 다니는구만. 할아버지 말씀에 고모가 놀라서 엄마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고모가 울먹이며 사과를 하자마자 할아버지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애미가 볼 때는 희준이가 만난다는 그 사람 어때 보였어? 애가 순하고 그 상황에서도 욱하지도 않고 침착한 게 착해 보였어요. 거기다 어머니도 참 좋아 보였고요. 그래? 그럼 언제 한번 데리고 오라고 해봐. 네? 데리고 오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애미가 맞다고 하면 틀림이 없지 않겠어. 난 전적으로 애미 눈을 믿는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드리다가 할아버지 눈치를 보며 다시 입을 뗐어요. 아버님, 근데 제가 결혼할 때처럼 각서를 쓰라고 하거나 그러시는 건 아니죠? 비록 이제는 내가 뒷방 늙은이가 됐지만 세상 돌아가는 건 나도 잘 안다. 그런 일 없을 테니 안심해라. 그리고 지금 박사 출신 네 시누이들이 하는 짓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니. 저런 집안 망신시키는 박사보다야 인성 바른 손주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게 제일 아니겠냐. 아버님의 현명함을 따라갈 수가 없네요. 어머님 아버님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엄마가 아부 가득한 칭찬까지 드리자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졌습니다. 그뒤 할머니가 두 고모를 데리고 미용실에 가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인지 오빠가 엄마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감사한 마음이 들어? 엄마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께 감사 인사드려. 당연히 인사드렸죠. 다음 주에 찾아뵙기로 했는데 오늘 할머니께서 선물까지 잔뜩 들고 가셔서 사과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도 같이 가서 사과를 하셨다고 했어요. 뭐? 네 아버지도 미용실에 가서 사과를 했다고? 네. 모든 사달은 아버지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하시면서 할머니가 아버지도 데리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오빠 말에 엄마가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 뒤 오빠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여자친구를 인사시켰고 얼마 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어느 날은 엄마 심부름 때문에 새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갔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머리 손질을 받고 계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여기 다니시는 거예요? 손주 며느리가 헤어 디자이너인데 당연히 여기로 와야지. 손주 며느리가 머리 손질만 해주면 젊어졌다는 소리를 들어서 우리는 꼭 여기로 오고 있어. 거기다 아름이가 우리한테 이런 것도 줬거든.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주셨는데요. 거기에는 VIP 회원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언니, 지금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텐 이런 거 안 줬잖아요. 죄송해요. 그럼 아가씨도 특별히 만들어 드릴게요. 이건 완전 엎드려 절받기잖아요. 제 말에 다 같이 큰 소리로 웃었는데요. 잠시 후 머리 손질이 끝난 뒤 할머니께서 새언니에게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아주 젊어 보이는구나. 이건 용돈이니까 받아라. 괜찮아요. 매번 많이 주셔서 평생 공짜로 하셔도 되는걸요? 네가 잘 모르나 본데 우리가 가진 게 돈밖에 없어서 주는 거야. 거기다 니들 할아버지가 원래 구두쇠인데 이상하게 손주 며느리한테는 인심이 후하단 말이야. 예뻐서 주는 거니까 그냥 받아. 할머니 말씀에 새언니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받아들었는데요. 뒤에서 사돈 어르신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눈시울을 붉히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진 건 물론이고 현명하신 할머니 할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